안녕하십니까? 소쿨국장입니다. 오늘은 함께 공부하던 새 선비의 뒤바뀐 운명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 선비 세 사람이 창의문 너머 절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하였는데 창의문은 지금의 북한산에 있다. 한 선비가 몹시 가난하였는데 하루는 선비의 본가에서 편지가 오자 다 보고 나서는 덮어두었다. 그 뒤에 편지가 또 왔는데 그 선비가 보고 나서는 또 덮어두었다. 오래지 않아 본가에서 세 번째 편지가 또 왔다. 다 보고 나서는 책을 덮고 한나절 말없이 앉았다가 그 길로 짐을 싸서 돌아가려고 하였다. 다른 두 선비가 그 까닭을 물으니 가난한 선비가 말하였다. 맨 처음에 온 편지는 막내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 온 편지는 둘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이번에 온 편지는 또 큰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네. 모두 굶주린 끝에 병이 나서 이렇게 됐으니 개떡 같은 과거 시험 공부하느라고 있는 자식을 다 죽여 없앨 판이네. 처음에 계획하기는 당분간 집안일을 돌아보지 않고 과거에 급제하여 내 뜻을 세상에 펴고자 했으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차마 못할 짓이라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겠네. 한 마음으로 두 가지 일을 하지 못하니 집에 돌아가서 처자식들과 살아갈 길을 찾아봐야겠지. 목구멍에 풀칠하는 일이 먼저요. 입신양명은 도리어 부차적인 일이 됐으니 이제 자네들과 영영 작별해야겠네. 다른 두 선비가 가지고 있던 양식을 다 주어 전별하였는데 가난한 선비가 본가로 돌아간 뒤로 종적이 완전히 끊어졌다. 산사에 남아있던 두 선비 중에 한 사람은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 사람은 활로에 나섰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 마침내 두 사람도 연락이 끊어졌다. 세월이 20여 년 흘렀고 과거에 합격하였던 선비는 출세를 거듭하여 마침내 경상감사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 친구는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다가 끝에 가서는 가난한 시골 훈장으로 전락하였다. 훈장은 딸이 시집갈 때가 되었는데 대책이 없었다. 고민하다가 딸의 혼수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 가명을 찾아 길을 나섰다. 날이 어두워지자 인적을 따라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흡사 관아 같아 보이는 큰 민가가 있었다.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니 집주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하면서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훈장이 대답하였다. 기억나지 않소이다. 북한산 산사에서 세 사람이 함께 공부한 옛일을 정말로 잊어버렸단 말인가? 훈장이 집주인을 한참 들여보더니 탁 무릎을 쳤다. 기억이 났네. 이별한 지 20년 동안 왜 그렇게 소식을 끊었고 또 어찌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가? 학문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라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네.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려던 뜻이 비단옷 입고 입안 먹는 강도로 변하였다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나머지 미친 듯 날뛰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네. 말하자면 가슴이 아프고 듣자면 이마에 땀이 맺히네. 자네의 이번 길은 경상감사를 만나려는 목적 아닌가? 그렇다네. 딸의 혼사가 막 정해져서 혼수를 부탁하러 가네. 여기서 며칠 더 머무르게. 편지를 써주면 자네 집으로 내가 조그만 정성을 보내겠네. 훈장이 편지를 써주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어떤 사내가 와서 아뢰었다. 아무 고래 태수가 수천 양을 가지고 아무 지역에 장터를 사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말하였다. 붙잡아 두어라. 그 돈은 백성을 수탈한 재물이다. 사내가 또 아뢰었다. 아무 고래 태수가 수백 양을 집으로 실어 보내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말하였다. 내버려 두어라. 그 돈은 녹봉 가운데 남은 재물이다.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이 훈장에게 큰 창고 문을 열어보였다. 창고 안에는 산더미 같은 비단과 쌀 그리고 번쩍이는 은자들이 가득했다. 집주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어제 들은 바로 그 백성들이 수탈당한 재물들이라네. 그러나 이 중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네. 자네에게 부조할 돈도 이 중에서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깨끗한 돈을 따로 모아 마련한 것일세. 훈장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았으니 이제 자네의 돈이 아닌가? 이토록 많은 돈을 왜 쓰지 못하고 쌓아만 두는가? 집주인이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헛간을 가리켰다. 보게. 저 작은 헛간에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가족들을 먹이고 자네에게 부조할 때 쓰는 내 정당한 몫일세. 반대로 이 창고는 재물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네. 이 재물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다네. 나는 이 돈을 강도질하여 백성의 품으로 돌려보낼 뿐. 나를 위한 사리사욕에는 한 푼도 쓰지 않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 모든 재물은 결국 원래 주인인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네. 탐관오리가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을 살찌우듯 나 역시 이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면 나 또한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나. 그러니 이 재물들은 흉년에 굶주린 이들에게 몰래 보내는데 쓰고 있을 뿐이네. 그것이 내가 비단옷 입은 강도가 된 이유라네. 훈장은 친구가 재물을 빼앗는 이유뿐 아니라 빼앗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일반적인 강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친구는 술상을 차리라고 한 다음 훈장에게 이야기하였다. 내가 하는 일을 자네가 지금 보고 들었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세상에 이른바 강도니 극악한 죄인이니 하는 말이 있거니와 나는 굳이 그런 악명을 마다하지 않는다네. 그러나 탐욕스럽고 잔악하게 불쌍한 백성에게 긁어모은 재물로 제 몸을 살찌우는 자들은 그 피해가 선량한 사람에게까지 미치니 강도와 무엇이 다르겠나. 강도질한 재물을 내가 또 빼앗으니 이는 나쁜 짓을 본받은 것이지. 다만 탐욕스러운 관리는 선량한 사람과 선량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나는 선량한 관리의 재물은 빼앗지 않네. 탐욕스러운 관리는 흔히 백성을 학대하고 남을 해치지만 나는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만 경중에 따라서 다스렸네. 탐욕스러운 관리는 공용의 재물을 침탈하여 사리사욕을 채우지만 나는 결코 공용의 재물은 범하지 않네. 며칠 있다가 훈장이 하직하고 떠나니 집주인이 당부하며 말하였다. 말을 많이 하지 말게나. 이로움은 없고 해만 있을 것일세. 내가 옛 친구의 정으로 옛 친구를 대접하였으니 옛 친구는 옛 친구를 저버리지 말게. 알았네. 걱정하지 말게. 내 비밀을 지키겠네. 그러나 훈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경상 가명에 도착하자 그간의 사정을 전부 다 고발하였다. 경상감사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였다. 그러자 훈장이 정색하고 질책하였다. 공은 관찰사가 되어서 경내에 큰 강도가 있는데도 체포하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내가 그곳을 가르쳐 주겠네. 그런 다음 비굴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자네는 그저 잊지 말고 내 공을 한양에 알리기만 하면 되네. 우리의 오랜 정이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겠네. 경상감사가 그제야 포교 수십 명을 내어주면서 말하였다. 일단 가보게. 훈장이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웬일인지 포교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러자 호련히 어떤 거안이 나타나더니 훈장을 포박해서는 뜰에 세워놓았다. 집주인이 훈장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내가 헤어지기 전에 뭐라고 말하였더냐? 옛 친구가 너를 저버렸더냐? 내가 옛 친구를 저버렸느냐? 내 일거수일투족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경상감사는 나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단지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지못해 포교들을 보냈을 뿐이다. 만약 내가 정말로 나라를 해치는 강도였다면 경상감사가 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느라 나를 죽이지 않았겠느냐? 내가 너를 죽여서 입을 막아야 하겠으나
그래도 옛 친구의 정리가 있어서 너를 용서한다. 너는 이 길로 한양에 올라가되 다시는 가명으로 가지 말라. 이 뒤로 만약 입을 연다면 그날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다.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훈장을 붙잡아 한양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훈장이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가 혼수품이라고 가져다 놓더니 며칠 후에 도로 가져가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 경상감사에게 옛 친구를 고발한 날로부터 며칠 지난 뒤였다. 세상에서는 경상감사가 바로 양파 정태화공이라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전공은 여러 차례 영의정에 올랐음에도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반복해서 표시한 점이 무척 흥미롭다. 특히 37번 사표를 냈다는 설은 그가 관직을 살면서 어떤 부담과 책임을 깊이 느꼈음을 암시한다. 아주 오랜 친구가 나라의 제일 가는 큰 의적이 되어 있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가슴 아프기도 해서인지 모르겠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